공수처라는 이름은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풀면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렇게 되죠. 요즘 참 법률 이름도 그렇고 직위 이름도 그렇고 왜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지, 이것도 김정은이 유행을 따라서 그런 것인지 그렇게도 보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이름을 길게 붙인 다음에 다시 줄여서 부르고 이런 짓은 안 했죠. 그런데 머리 나쁜 문재인 씨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세상이 다 머리 나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수처 관련해서 여러분이 참 걱정도 많았고 또 관심도 많았죠. 여러분 중에는 공수처 만드는 거 저거 막을 수 없는가, 그렇게 걱정하고 고심했던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왜 반대하시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체로 반응이 그렇습니다. 공수처 만들어서 또 한 번 적폐청산 2라운드 가려고 한다. 저 문재인 일당이 하는 게 뻔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국민들 중에는 문재인 씨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 중에도 공수처 만들어 놓으면 결국 그 칼에 베일 것은 자기들이다. 문재인 씨 일당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든 그것은 국가의, 정부의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직을 만들 때 대립하는 양측이 있을 때 어느 한쪽의 뜻에 따라서 그 조직을 만들게 되면 그것은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 있어야 하기는 하겠죠. 법이 없으면 뭘 만들 수도 없고 가동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공수처 조직을 만들고 하는 모든 과정이 처음 시작이 헌법에 위반되더니 그 다음에 줄줄이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이 반으로 나뉘어 있다고 했을 때 반쪽만 마음에 드는 그런 것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조직은 다 만들어 봤자 결국은 그 폐해를 처리하면서 그 조직도 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전 국민이 화합해야 국민의 뜻에 따른 것이어야 하는 법이지,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 제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그것을 만든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고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바로 그런 면에서 지금 문재인 민주당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헌법 개정을 꺼낼 자격이 애초에 없다 하는 것이 같은 논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공수처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까지는 그냥 넘어가 봅시다 그랬는데, 문재인 민주당은 권력 융합체라고 해야 하겠죠. 대한민국 헌법에서 집행정부와
국회는 분립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들은 한 몸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국회의 한 3분의 2 정도,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대략 그 정도 하고 집행정부가 합체를 해버린 것이죠. 그러면은 국회는 국회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 점에서 헌법 위반을 한 그런 권력 융합체다. 문재인 민주당은 반헌법적인 융합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들이 공수처 조직을 할 때 자기들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결국 그렇죠. 그런 목표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7명입니다. 그런데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한다. 이제 국회 내에서라도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의 합의를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성가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천위원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바꾸는 그런 법 개정을 했죠. 그런데 이게 의결 정족수 개정이다. 이제 처음 할 때는 문재인 씨가 야당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니까 일단 이 법부터 만들고 보자. 그런 다음에 야당 몫이 2명인가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야당이 반대하니까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처음에 했던 약속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혹은 내다 버리고 이제 5명만 찬성하면 되게 하자. 그러면 원래는 이 공수처법이라는 법이 통과됐다는 것까지 뒤로 물러가서 다시 시작해야 하겠죠. 이거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것은 속이는 겁니다. 이 정도 된다면은 이것은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 그 합의가 원천무효가 되는 그 정도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공수처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은 반대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죠. 이제 문재인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된 법률은 위헌입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 만들어 놓은 공수처법도 위헌입니다. 그거는 얘기하자면은 어째서 헌법에 위반되는가 하는 것을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문재인 민주당에서 이 공수처법이나 공수처법 개정안이나 또 공수처 조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독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겠죠. 여기에 논의, 합의, 그리고 반대. 신기하게도 반대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사라졌습니다. 현재 권력 융합이 된 국회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 따라서 전부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이라는 인물이 추천이 됐고,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은 공수처장 후보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게 공수처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나 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 그 외에 조금 더 이제 이런 사람들이 후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름들을 들어보면 김진욱 후보라는 사람 혹은 그 자리에 오는 어떤 사람은 판사, 검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 중에 하나다. 그걸 알 수 있죠. 이제 뭐 김진욱 씨로 이 후보가 정해졌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서 대단한 자가 여기 선정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진욱 후보에 대해서 이거 문제다 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 있죠. 뉴스를 보면은 위장 전입을 했다. 또 연수 보고서를 허위 기재했다. 그러니까 내가 연수 갔다 와서 이렇게 갔다 왔다고 보고를 했는데 미래에 개최될 회의에 참석하고 왔다. 아직 그 존재한 바가 없는 회의에 참석하고 왔다. 뭐 이런 그 기재를 했다. 현재 언론에서는 이거를 허위 기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것을 보면은 연수 계획하고는 관계없는 것들을 기록을 했다, 이런 내용도 있죠. 그렇다면 김진욱 후보가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 연수를 간다고 하고 안 갔던, 놀러 다니다 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결과물입니다. 흔히 이와 같을 때는 연수 보고서를 이 연수받는 현장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대필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죠. 이것은 두고 보면은 차차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장 후보자인데 수사 경험이 없다. 또 자녀가 이중국적이다. 이 자녀가 이중국적이다 이러면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자녀하고 후보 본인은 다르다. 후보자 본인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는 그 후보자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얼마나 충실한가, 애국심이 있는가. 국가가 위기 상태일 때 자신을 던져서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녀 출산 시 미국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역시 국민에 대한 성실함, 충성심, 또 국가에 대한 애국심,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되는 겁니다. 공직자는 그러한 것을 당연히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식 문제. 역시 내부 정보를 사용했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재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진욱 후보는 이러고도 공수처장 후보로 괜찮은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공수처 법에는
어떤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게, 또 누가 추천을 하는지, 그러니까 김진욱 후보자라는 한 사람을 찾아낼 때까지 어떤 사람들이 이 과정에 관여하게 되어 있고 개입하고 참가하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거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 아닌가? 이게 또 궁금하겠죠.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 할지라도 요건과 절차 같은 것은 규정을 하고 있죠. 요건도 소위 깡패같이, 절차도 엉터리로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는다. 그거는 현재 권력 융합체인 반헌법적인 문재인 민주당이 그 정도 양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수준이 최소한 그보다 떨어지면은 아예 그대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갖추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요건과 절차를 잘 갖춰놓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 정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바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수처법에 따라서 공수처장 후보자를 찾아내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추천에 개입하고 참가하는가? 이렇습니다.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 다음에 문재인 민주당의 교섭단체, 또 문재인 민주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이외의 교섭단체, 또 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뭐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무난하게 잘 되지 않을 때는 예외적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또 이런 사람들이 개입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현재 김진욱 후보자라는 그 자리에 놓일 그 후보자 한 명을 찾아내는데 이런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고 그리고 참가했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찾아내서 대한민국 공수처의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후보자가 적격하다. 그 사람을 인사청문 해달라. 여기까지 갔다. 김진욱 씨가 그냥 지나가다가 한 명 잡아다 놓고 안 되면 딴 사람 데려오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찾고 찾아서 적격자다 해서 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자들이 확정을 해서 인사청문을 요청한 인물이 김진욱 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많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정권이냐. 이렇게 내로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뽑아서 내놓은 인물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문재인 민주당 그전에는 참 험악하게 뭐 또 그렇게 해야 하긴 하지만 그런 그 질문을 하고 또 곤혹스럽게 하고 결국은 떨어뜨리고 이런 것을 했던 문재인 민주당에서 이제는
일반적으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이제 뒤로 물러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당사자의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라인드로 하자, 비공개로 하자,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지금 김진욱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은 그럴 겁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거 다 내 개인사다, 사생활이다, 내 직계 가족들의 일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직자가 되는, 공직 후보자가 된다 하는 이런 그 사람을 뽑을 때 이 절차에서 어떻게 봅니까? 지금 나와 있는 그 하나하나가 바로 능력을 평가하는 자료다, 그렇게 되겠죠. 본인이 생각하기는 사생활이겠지만 이거는 그 사람이 그 사생활 보호를 확실히 받고 싶으면 공직 후보자에서 물러나면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관계다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에는 특히 이게 공수처장 자리가 아닙니까? 이번처럼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하는 데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이 문재인 민주당처럼 특정인을 자기인의 정치 세력이라고 여기는 인물을 블라인드화 하려고 하는, 이게 수사 단계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의심을 하면서 그거 방지하자, 그러고 만든 것이 공수처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공수처장 나오고, 물론 법무부 장관도 다를 바는 없습니다. 내놓고 보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아니 저게 인간인가? 어째서 사람이 저렇게 비열하고 탐욕스럽고 거짓되게 살아온 것일까? 이제 국민이 인사청문회 나오기만 하면 이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가리느라고 급급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김진욱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공수처장 후보자다. 상당히 이율배반적이죠. 그래서 개인 사생활 보호 같은 소리는 꺼내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무엇인가? 이제 공수처장이라는 사람은 어째서 인사청문을 하면서 국민이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그 정도 썩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아주 현명하고 그리고 도덕군자고 그냥 봐도 얼굴에 후광이 빛나고 뭐 이거 바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서 또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공수처라는 곳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 범죄가 뭡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거 못 들어봤을 겁니다.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것은 일단 고위공직자가 저지르는 범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고위공직자인 국민과
고위공직자가 아닌 국민을 나눈 다음에 고위공직자인 국민이 저지르는 범죄를 특별히 규정을 하는구나. 그러면 국민을 무엇을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까? 국민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국민은 직급이 없습니다. 9급도 10급도 아닌 것이죠. 직급이 없는 국민은 1급보다 낮은 국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을 골라낸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직급이 고위공직자로서 1급부터 5급까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국민은 무급입니다. 이렇게 나누어도 되는 것일까? 당연히 안 되죠.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결국 특정 계급들만의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특정 계급이라. 대한민국 헌법은 계급을 부정합니다. 국민에게 계급을 부여하는 것은 그 경우는 아마 형벌은 사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금지 사항인데 이제 여기를 침범했다. 그걸 하나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 착하지 않은 자의 범죄, 못생긴 자들의 범죄, 반대로 잘생긴 자들의 범죄, 이런 식입니다. 이거 안 되는 것이죠. 형사법에서 이런 식은 불가하다. 이거를 모호하다. 개괄적이다. 형사법이 모호하면 그거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법을 집행하는 자의 심기에 따라 다르게 집행이 되는 겁니다. 400년 전에도 비판받던 그런 것이죠. 이 공수처법 제2조에서 고위공직자를 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질서 안에서 고위공직자라는 계급은 허용이 안 되는데 공수처법 제2조에서 이런 사람들은 고위공직자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안에 있는 반대한민국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정해놨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봅시다. 이런 사람이 고위공직자다 하는 그 범위를 국회에서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누구는 현직만 그 대상이고 누구는 퇴직 후에도 대상이고 누구는 공수처에서 직접 공소제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대한민국 형사법 체제를 공수처를 하나 넣어놓고 싶다는 누구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마구 헝클어 놓은 것이죠.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제는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에 따라서 국민의 자유 영역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수축되어 있는 바로 그런 체제입니다. 이거를 풀어 헤친 것이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여기 동네가 있는데 내가 직진하고 싶다고 남의 담장을 뚫고 지나가고 남의 정원을 밟고 지나가고 이렇게 길을 내는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이거 용납이 될 리가 없죠.
그러면은 국회가 마음대로 만들었다. 이것을 자의적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의적이다. 자의적인 입법, 이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악입니다. 민주주의는커녕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짓인 것이죠. 고위공직자를 처벌하겠다. 혹은 남과 같이 살지 않고 베풀지 않는 자를 규제하겠다. 얼핏 들으면 말 되는 것 같은데 바로 이게 독재자들, 압제자들이 쓰는 어법입니다. 이거 허용하면 오늘은 내가 보기에 미운 저 사람을 칠 것 같지만 내일은 나를 미워하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어나가게 됩니다. 압제자는 절대 허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민주당이 권력 융합체다 그랬는데 집행정부하고 국회가 손잡고 이런 거 막 만드는 겁니다. 물론 180석 있는 다수 뜻대로 돼버리죠. 국회에 여야가 있다. 이거 빈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됐죠. 그러면 이런 식의 국회가 자의적으로 만드는 법은 사람 잡는 법입니다. 국민 잡는 법이죠. 설령 권력융합체가 아니라고 합시다. 상권분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국회가 이런 식으로 독재를 하게 된다면 그것도 독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헌법을 파괴합니다. 국민 주권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의원 내각제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우리 한 민족, 우리는 또 민족도 하나죠. 우리의 근성을 참 잘 파악하고 만든 헌법이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것을 공수처법 제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이 문재인 민주당을 삼류다 했는데 이거 보면 정말 삼류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공수처법 제1조가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입니다. 제2조 가서 정의 규정, 여기서 뭐 고위공직자는 뭐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제2조 안에 1호, 2호, 3호 하면서 거기서 범위를 쭉쭉 늘립니다. 고무줄처럼. 그냥 밀가루 반죽 펴듯이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오죽 못났으면 법을 이렇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했으면 고위공직자 범죄만 규정하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늘려서 고위공직자 가족 범죄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이런저런 범죄, 그게 고위공직자 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가족도 한무더기가 돼서 그냥 고위공직자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 부인이 장관이면 남편이 대통령이면 그 배우자도 똑같은 장관과 대통령이라는 뜻인가? 그렇게도 보이죠. 그 다음에 같은 2조 안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뒤에 가서 슬그머니 고위공직자 범죄 뒤에다가 등자를 하나 붙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등 이렇게. 그래서 고위공직자에다가 가족을 보탰죠. 그 다음에 앞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것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걸 또 슬그머니 늘리는 겁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범죄 이렇게 늘려놨습니다. 정말 밀가루 반죽 늘리듯 하고 있죠. 이건 뭐 고무줄법이다, 투망식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의 공수처법입니다. 그러니 이게 거꾸로 문재인 민주당 잡는 그런 도구가 된다면은 싹쓸이를 하면서 잡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이죠. 그 반대로 그러면 이 헌법에 위반되는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참 간단합니다. 공수처법 제2조 1호를 한번 지워봅시다. 그거를 삭제하면 고위공직자라는 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자가 없으니 고위공직자 범죄도 있을 수 없고 고위공직자 가족도 있을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도 있을 수 없고 이렇게 돼서 2조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법을 잘못 만들어 놓으니까 지우는 것은 상당히 쉽게 되어 있죠. 지금 이제 문재인 민주당식 인사청문회가 뭐 틈틈이 계속되고 있죠. 문재인 씨가 그 조국 씨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인사청문 대상자가 나타나면 언론이 활약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 어떤 숨겨놨던 범죄 사실이 있었다든지, 뭐 범죄 혐의, 또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이 많아질 때를 문재인 씨는 우아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국민 인사청문회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래도 국민이 비판을 하면 그거 좀 귀등으로라도 들어주려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안 그러시죠. 문재인 씨 또 문재인 민주당에게 있어서 국민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냥 버리는 말로 립 서비스 한번 해주고 넘어가면 되는, 무시해도 되는 대상인 것이죠. 근래에 보면 여기에 국민의힘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죠. 김진우 후보자 아니면은 박범계 후보자 이런 사람이 딱 나오면 언론과 국민이 비판을 합니다. 국민의힘도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문을 표시를 하죠. 뭐 이거야 전부 비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문재인 민주당 쪽에서 팀을 꾸려서 이거 대응을 하죠.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데에서도 나타나서 그 사람 괜찮다, 그 사람 문제없다 이렇게 그 말을 보탭니다. 한심한 것들이 맞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가 이제 국민들은 저거 문제 많다 그러면서 그걸 논증도 하고 자료를 갖다가 입증도 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언론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안 될 사람은 안 된다고 하자. 뭐 4년이 지나도 또 한 번 이렇게 기대를 걸고 그런 거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안 통하는 것이 문재인 민주당이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좀 적당히 놀게 뒀다가 그 사람들 보기에는 국민의 질타가 노는 겁니다. 적당히 놀았다 싶으면은 문재인 씨가 전격적으로 임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임명장 주고 상황 끝
이러는 것이죠. 번번이 그랬죠. 지금까지 안 그런 적 있습니까? 물론 한둘 돌아쓴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자기네 주판을 튀긴 겁니다. 국민의 뜻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문재인 민주당 자체가 그 안에 우리가 흔히 뭐 보거를 먹으면은 독이 쌓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하루 세 끼 보거만 계속 먹으면 매일매일 먹으면 좋겠습니까? 독이 쌓이겠죠. 이제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김진욱 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사람이 왜 비판을 받는가? 또 그 사람은 무엇을 변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나 언론이, 국민의힘이 왜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가? 물론 박범계 후보자 막상막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리스트를 보면 몇 배 더 심하죠. 그런데 아무튼 이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왜 문제 있다고 하는가?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공수처장으로서 결함이 있다. 즉 공수처장이 되면 대한민국의 그 정부라고 해둡시다. 정부의 어떤 작동이 이 조직의 작동이 안 된다. 이걸 도구로 표시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공수처장으로서 안 된다. 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공수처장에게는 무엇이 요구가 됩니까? 어때야 하겠습니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죠. 그러면 고위공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에서 그 소개는 안 했는데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이름이 올랐던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이 고위공직자다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너저분하고 가장 거지 같은 자들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무지하고 머리나 돈이나 경력에 있어서 빈곤한 자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자리 가면 출세했다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 공수처인 것이죠. 그러면 고위공직자는 원래 상당한 수준의 리걸 마인드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염치도 있고 예의도 알고 그리고 낯뜨거운 짓도 안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기는커녕 일반적으로 그런데 제일 약한 게 사실은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런 게 되겠죠. 개인적인 어떤 취향 때문에 저지른 범죄라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나쁜 범죄자 그러면 연쇄범죄자, 연쇄살인자, 또 조직폭력인데 대부분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걸 하는 자들, 이런 사람은 아니다. 대체로 그렇게 봐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장은 그 리걸 마인드가 좀 높아야 되겠다. 이게 당연하죠. 보통 수사를 하는 사람은 범죄자보다 리걸 마인드가 당연히 높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귀족놀이 하겠다고 고위공직자 이렇게 분류를 했죠.
뭐 병원도 고위공직자는 따로 가고 수사도 고위공직자는 따로 하겠다. 이거는 좀 과한데 뭐 그런 식이다. 그러면 공수처장의 리걸 마인드는 그냥 얘기해서 검사보다 높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겁니다. 지금 김진욱 후보자가 비판받고 있는 것들은 전부 독입니다. 즉 공수처장 부적격에 그 딱딱 맞는 것들이다. 다 독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거는 사과를 하고 넘어가고 이거는 아주 특별하게 재해석을 하고 그리고 또 이거는 항변은 그렇죠. 그거 내가 했지만 그러나 이렇다라고 변명을 하는 항변. 이럴 거리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김진욱 후보자의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것들, 우리가 독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변명 잘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없어야 한다. 그거는 아예 없어야 한다. 이 차이입니다. 지금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할 때 리스트가 나오죠. 이런 그 문제점이 있다. 그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혹은 용납할 수 있는 뭐 뾰루지 하나 돋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예 없는 사람 중에서 다시 능력을 갖고 뽑자. 이게 지금 시스템이죠.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은 지금 내놓은 후보자들, 뭐 장관들도 다 그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단은 독이 있는 건 할 수 없고 우리 식구는 다 독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같죠. 갖다 놓고 실컷 욕하게 방치를 해놓은 다음에 그냥 이제 욕 좀 먹었으니까 그 독을 고위공직에 그냥 심는 겁니다. 4년 동안 이 짓을 해왔습니다. 이게 장관만 그랬느냐? 이번 공수처장만 그런 거냐? 그게 아니고 정부, 그렇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심지어 공기업, 거기 이제 낙하산으로 들어갔다 하는 사람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식으로 밀어줬다. 이건 뭐 선거부정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몽땅 왜 문제냐? 똑같이 A급인데 내가 친한 사람 넣어줬다. 이게 범죄가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독이 있는데 내가 친한 사람 넣어줬다. 이게 문재인 민주당의 4년인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그 생수통 있죠? 이렇게 한아름 되는 그 생수통에 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 공간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한번 넣어 봅시다. 그 잘 안 보이니까 뭐 보기에 그냥 호두알 만큼씩 이렇게 빚어가지고 한번 넣어 봅시다. 그래서 한 주먹 집어 넣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아이고 이거 이래서 되겠느냐 하겠죠. 봤으니까. 모르면 그냥 넘어갈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국민이 보는 앞에 딱 넣어놓고 정성껏 휘젓습니다. 다 저어서 일일이 다 풀어져서 안 보이게 만들어 놓고 이제 문재인 씨가 얘기하는 거죠. 자, 국민 여러분 이거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독이 있는 공직 후보자 내놓은 게 바로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공직 후보자 변명하고 친문 변명하고 또 뭐 어용 언론 방송 변명하고 그렇죠. 문재인 민주당 팀을 짜서 이거 방어하고 이제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생수통에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 넣어서 잘 저어 놓고는 이거 빨대로 마시면 된다. 괜찮으니까 마셔라. 그러면 마실 겁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아, 이거 집어넣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니 괜찮다. 또 뭐, 아, 색깔은 참 보기가 좋지 않냐. 그냥 마셔라. 하다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국민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남들도 다 이렇게 먹고 사니까 그냥 마셔라. 그 문재인 민주당 이번에 김진욱 후보 놓고도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됩니까? 안 되겠죠. 이거 독입니다. 물론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위헌법률도 독이죠. 뭐 지난 연말에 무더기로 통과시킨 법들, 그 개정법들, 그것도 위헌이고 독입니다. 못 마시는 겁니다. 이제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국민 너희들도 살다 보면 위장전입하고 내부 정보 가지고 그 돈 벌겠다고 하고 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누구나 김진욱 후보 아니면 문재인 민주당처럼 썩었다. 어디 죄 없고 깨끗한 자 있으면 나서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국민 대부분은 썩지 않았습니다. 국민 대부분은 문재인 민주당 당신들처럼 그렇게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 대부분은 문재인 민주당 당신들하고 다르다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국민 중에 한 90%는 그렇게 부패할 만한 자리에 올라본 적도 없습니다. 그럴 기회조차 없었다. 이거는 원초적 불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10%는 어떠냐? 다 당신들과 같겠다.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 중에 9.9%는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과 같은 범죄의 유혹을 느끼는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앞에 있어도 그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리걸 마인드가 높은 것이죠. 그 국민들은 남이 볼까봐, 어느 날 탄로 날까봐, 그래서 추궁받을까봐 범죄를 안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인간이 되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들처럼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공직 후보자 내놓을 때는 최소한 독이 없는 자를 찾아와야 하겠죠. 그거 못 찾는다면 문재인 민주당이 아마도 스스로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부패의 냄새를 못 맡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독은 제거 대상이죠. 그거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중독된, 스스로 썩은, 스스로 이렇게 탐욕과 범죄와 그리고 애국심마저 없는 이런 집단이기 때문에 세상에 까마귀만 있는 줄 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들이 세상에 까마귀만 있는 줄 아는가? 그거야 자기가 까마귀니까. 그리고 세상에 백로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은 대한민국에 죄를 지은 집단이고 주권자인 전체 국민에게
죄를 지은 집단입니다. 그들은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들은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행정 조직에, 이 행정은 입법, 사법, 그리고 행정, 일반적으로 집행정부라고 하는 것에 다 행정이 들어갑니다. 이 행정 조직에 독을 심어왔습니다. 죄 많은 집단이다. 그런 것이죠. 문재인 민주당을 까마귀라고 했는데, 이제 이 까마귀가 중독된, 독에 오염된 자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옛 시조에 그런 게 있죠.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노야 가지 마라. 그런데 이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훈이고 가르침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를 가르칩니까? 백노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까마귀는 안 가르칩니다. 정말 그렇죠. 왜 까마귀를 안 가르치는가? 그거 학습 능력이 없고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될성불은 나무는 풀잎부터 알아본다. 결국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안 될 자들은 안 된다. 그러니 정부의 그 행정직으로 자기들이 들어앉아서는 국가에 항거하는 거 아닙니까? 체제를 바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백노는 어떻길래 가르치는가? 백노는 첫째, 자기가 백노라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에는 백노가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겠죠. 그 말은 백노는 백노를 인지할 능력이 있다. 그런데 백노에게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마 얘는 까마귀도 알고 있는 모양이다. 그걸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백노는 이 세상에 백노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온통 백노천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저쪽에 가면 시커먼 까마귀도 있다. 아, 쟤는 까마귀다. 이렇게 까마귀를 인지할 수 있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노야, 까마귀 세상에는 발도 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백노가 뭔가? 백노는 리걸마인드가 있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타고나죠. 본성의 문제인 겁니다. 애초에 세상을 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백노는 어떤 상황에 처하면은 제대로 살아야 한다. 잘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까마귀는 어떤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굶어 죽으면 안 돼. 옆에 있는 애 잡아먹어야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대부분 백노이겠죠. 문재인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면서 지금 또 이미 죄를 지어 놓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 철거도 해야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자들을 처벌도 해야 하고 참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을 하는 이때 독은 미리 제거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봅니다. 설령 지금이 문재인 민주당이라고 하는 반헌법적인 집단이 행정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이 순간에도 이 나라는 우리나라고
우리의 인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있다가 나가는 그 기간에도 최대한 그들을 경고하고 두들기고 해서 나중에 남은 것들은 쓸 수 있게, 우리의 국력이 낭비되지 않게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들은 힘써 일하고 나중에 처벌을 받으러 가는 그 길로 가겠지만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리걸마인드를 길러야 하겠습니다. 학습하고 헌법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 하는 이 공존,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영장류입니다. 공생 같은 거 안 합니다. 공존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리걸마인드를 높여갑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